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이진권 전 조선일보 주필이고요. 데일리안에 칼럼을 싣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 아주 좋습니다. 제목이요. 따옴표. 문재인 조국 길 없는 길 말고 옳은 길 가시라. 부제목 보니까요. 언제나 할 말이 철철 넘치는 조국씨, 이재명 대표 좋은 시절 끝나고 마나 대통령 문장 또렷한 대입술 마시며 얘긴데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따옴표.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하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지도도 나침판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나가겠다. 전에 잠시 법무부 장관직을 가졌던 조국 씨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억지를 계속 부려나가겠다는 뜻인 듯하다. 그렇게 들린다. 그렇게 부탁하고 싶다. 길 없는 길 그만 가고 옳은 길을 찾아가시라. 언제나 할 말이 철철 넘치는 조국 씨.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정부 여당은 지금 문정부가 국가적 가치체제와 국정의 거의 전반에 끼쳐놓은 얼룩과 환치를 지우기에 몰입하는 인상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초미의 과제로 여겨진다. 그들은 자유의 가치를 후순위로 밀어버리고 좌파적 이념을 국정 지표로 내세웠다. 정의를 독점하면서 정치적 반대자들의 입지를 박탈해버렸다. 적대 세력의 선의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국가안보의 지렛대로 삼았다. 김정은이 믿을만하다. 그와 손을 잡으면 한반도 평화는 보장된다는 식으로 전통적인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위험한 시도를 계속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국가 에너지 산업의 큰 축인 원전을 폐기하는 데 열정을 쏟았다. 거대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을 앞세운 농단을 저질렀다. 해괴한 자연하천론을 무기로 국력을 기울여 만든 4대강 보해체에 안달했다.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맹비난했으면서도 검정 교과서들의 지나친 편향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숱한 이해 가운데 일부일 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들의 과오나 실책에 대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데 있다. 조 씨의 태도가 그 전형이다. 민주당에서조차 조국의 강을 아직도 건너지 못했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다시 길 없는 길을 가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그에게 마음의 빚을 크게 졌다며 이제 놓아주자고 했던 사람이 문재인이다. 특히 국민 청년들에게 상실감, 박탈감, 배신감을 안겼던 조 씨를 평산 책방에서 맞아 전남 담양에 대입술을 마시며 회포를 풀었다고 한다. 이들의 도덕성은 지금 어느 산하에 내버려져 나뒹굴고 있을까? 이런 행태의 배경이 짐작이 되기는 한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적어도 출마하고 싶다는 몸짓이다. 조 씨로서는 제22대 총선을 그 자신이 빠져있다든 무간지옥에서 탈출할 절호의 기회라고 여길 만하다. 조 씨가 출마하든 않든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는 그 자체로 정치판은 심하게 출렁일 수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독주체제다. 비교 우위에 있던 그의 경쟁자들, 그러니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거기에 조 전 법무장관까지 시쳇말로 자폭해버렸다. 그 덕에 동무대를 누려왔는데 조 씨가 등단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좋은 시절 끝나고 마나 아마도 팽팽한 경쟁, 조 씨 쪽으로 약간 기운이 될 듯하다. 문 전 대통령이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지는 물어보고 말고 할 것이 없다. 팬덤이라는 측면에서도 조 씨의 기반이 이 대표의 그것보다 못할 것 같지 않다. 사법 리스크가 아주 크기는 하지만 국회 입성에 성공한다면 그게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차기 대선으로 직진하기 어렵게 된다고 해도 야권 내에서 영향력은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다. 이 대표에겐 대단히 거북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조 씨는 문 전 대통령의 후광을 업은 데다 팬덤도 건재하다. 사법 리스크라는 측면에서도 이 대표의 형편이 조 씨보다 나을 것 없다. 혐의의 수로만 말하면 오히려 훨씬 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 대표의 정치 행태로 미루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야권에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생각 따위를 할 것 같지도 않다. 조 씨가 공천을 받아 의원 배지를 다는 상황이 되면 이 대표의 좋은 시절은 끝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공천을 거부할 수도 없을 테고. 조 씨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학자로서 남다른 위치에 이르렀고 정권 창출에 한몫한 지략가로서의 자부심을 짐작해 줄 수는 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들어갈 때부터 옛날 말로 왕세자의 인상을 줬던 게 사실이다. 법무장관직으로
그 지위를 굳춘다는 게 그들의 책략이었을 텐데 호사다마가 되고 말았다. 그 자신의 표현처럼 멸문지화, 무간지옥에 떨어져 버린 것이다. 거의 전적으로 자신과 가족의 책임이었겠으나 문 전 대통령이 거둔 바도 적다고 할 수 없다. 진작 조국 카드를 걷어들였더라면 정권의 부담이 부풀러 올랐을 리 없고 조 씨와 그 가족도 가혹하다 할 정도의 징벌과 비난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떠밀어 넣어 난장맞은 격이 됐으니 누구를 탓하겠는가? 평등, 공정, 정의를 입에 달고 살던 사람들의 국민 병시가 그 지경에 이르러 있었던 거다. 조 전 장관이 아니라 굳이 조 씨라고 부르는 까닭은 설명하고 말고 할 것이 없이 간단명료하다. 성난 민심에도 아란 것 없이 법무장관직을 차지하려 안간힘을 쓴 것도 그러려니와 35일을 한사코 버티다가 민성에 쫓겨난 셈이 된 그에게 전 장관이라는 호칭은 언감생심일 터이다. 대통령 문장 또렷한 대입술 마시며 그 후에라도 문 전 대통령은 인사 실패에 대해 사과하면서 조 씨로 하여금 자중토록 신칙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관객일 뿐이었다. 당사자인 조 씨는 끝없이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대중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딸까지도 나서서 자신은 떳떳하게 살았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기의 행위가 남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느낌이 없는 모습이었다.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허공에 지은 자신들의 성이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공포심 때문일까? 문, 조 두 사람이 3년 반 만에 만났다. 지난 10일 평산 책방에서 평산지기로 잠시 봉사한 후 독주를 나누고 귀경했다고 조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잊히고 싶다던 문재인이 만남과 대화와 희열을 한껏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평산 책방이다. 두 사람은 문 전 대통령의 평산리 자택에서 생선의 안주로 대통령 선물 술이던 담양의 대입술을 함께 마시기도 했다.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과오와 허물을 자성하고 자책하고 인고하고 감내하고 있다고 썼던데 웬일인가 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국민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현 정권과 여론에 대한 유감을 피력한 글로 읽히기 때문이다. 그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운운하면서 정치개혁 의지를 밝혔다. 주군에게 올리는 출사표인가? 출마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이고 권리이지만 제발 이쯤에 멈춰서서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권하고 싶다. 자중자애란 바로 그런 것이다. 생뚱맞은 의문이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대입술은 재임 중 선물로 쓰고 남은 것일까? 일부를 사비로 구입해서 두고두고 손님 맞이 술로 쓰는 건가?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 문장이 뚜렷한 술을 자랑하듯 내놓은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 말이 나온 김에 묻고 싶은 게 또 있다. 청와대에 관저있던 필수 생활가전, 가구인 냉장고, 세탁기, 침대 등 아무것도 없었고 서재엔 책상도 없었으며 침실, 드레스룸도 비어있었다. 거기엔 너무 낡은 소파 하나와 TV 하나, 주방엔 식탁 테이블 의자만 달랑 있었다. 지난달 주간조선이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한 것인데 없어진 건 모두를 평산리 자택으로 실어간 건가? 원래 관저의 집기와 주방 기구 일체를 자비로 구입했다는 것이라면 가져갔다고 해도 문제될 게 없다. 그게 아니라 아까 예산으로 산 것이 섞여 있었다면 좀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닌가? 전직 대통령이 설마 관저 살림살이를 싹싹 긁어가기야 했겠나 싶어서 묻는 것이다. 이야, 이렇게 이진권 전 조선 국민일보 주필이 이렇게 일가를 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요거 봐. 요거 때문에 제가 이 칼럼을 골랐습니다. 니네 대입술 대통령 문양 그려준 거 문재인 그거 너 어디서 났냐? 그거 아마 대통령 재직 시절에 뭐 외국 손님들 술 접대하거나 아니면 정치인들 청와대 방문하는 사람들 대하려고 아마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몇 박스 이렇게 주문해놔서 이렇게 창고에 잘 모셔뒀다가 귀한 사람 오면 청와대 관제에서 탁 따라주거나 청와대 만찬 행사에서 주려고 했던 건데 야 그거 너 청와대 방 빼면서 다 가져갔냐? 물어보는 거야. 이진권 전 주필도 물어보듯이. 그러면 그거 절도다. 그건 분명히 청와대에 남겨주고 대통령 기록물로 갖다 놨어야지. 그걸 왜 양산에 가져가? 이 도둑놈들 아니야? 물어보는 거야. 거기서 났냐? 거기서 안 가져갔다면 이상한 게 야 전직 대통령이지 네가 현직 대통령이야? 왜 대통령 문양 그린 거를
네가 그걸 주문을 해서 그걸 갖다가 즐겨. 네가 그걸 양산에 내려가서 주문을 해서 받았어도 문제야. 네가 지금 현직 대통령이 아닌데 대통령 문양을 쓰냐? 아, 똥빵댕이 김정숙 씨가 그거 쓰라고 그랬냐? 김정숙이야 하기야 뭐 대통령 문양을 대통령 안 탄 그 비행기 타고 돌아치고 그랬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여보 그거 아주 좋습니다. 그거 뽀다고 나는 거 그거 어떻게 주문합시다. 이렇게 해서 주문해서 대통령 문양 도용한 거냐? 아니면 청와대에 있던 거 가져간 거냐? 내가 보길 땐 좀 가져간 거 같은데. 이야, 하여튼 치졸해요. 대입술. 대통령 문양이 담겨. 그렇다면 이것도 또 이제 가져간 거 요게 하나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조국하고 문재인하고 대통령 문양이 된 술을 먹었다. 이건 뭐야? 너들끼리 뭐 도원결의, 양산결의, 뭐 평산결의 하면서 이거냐? 나는 전직 대통령, 그대는 미래 대통령. 우리 대통령 문양 그린 대입술로 그대 한 잔, 나 한 잔. 러브샷, 완샷. 뭐 이거냐? 이것들 봐라. 왜냐하면 술이란 게 의미가 있거든요. 술은 이게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이런 그 정상들, 왕끼리 뭐 이런 데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영국에서도 이 와인을 선물하는 게 프랑스, 뭐 이태리 이런 정상들이 선물하는 게 있는데 한 박스를 선물해요. 그거는 이제 한 박스는 12병이 한 박스 선물하는 거 이제 그게 어떤 정상끼리 예인데 토니 블레어한테 시라크 대통령이 그때 앙숙이었거든요. 시라크 대통령이 토니 블레어 53세 생일에 이걸 보냈어요. 반 박스를. 그건 뭐냐면은 망신 주는 겁니다. 너는 덜 된 놈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덜 된 놈이다. 왜 시라크 대통령이 그때 당시 70이 넘었고 관록의 정치인이고 토니 블레어는 프랑스 대통령이고 토니 블레어는 영국의 총리인데 53세 약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반 박스만 보낼게. 이렇게 연맥인 거거든요. 그렇듯이 술에 대한 거는 뭔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요. 근데 이것들 둘이 대통령 문양을 놓고 그래 한 잔, 나 한 잔. 이것들 봐라. 아, 조국을 대통령 만들기로 문재인이 마음 먹은 거구나. 이것들 봐. 그러면서 그게 그 길은 길이 있는 길이 아니지. 엄청난 길이고 그건 뭐 상상도 못하는 거니까 지금도 상상 못했잖아요. 저도 상상 못했어요. 근데 길 없는 길을 조국이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냐? 억지로 만들어도 갈 수 없는 길인데 한번 자기는 가겠다는 거거든. 어차피 이렇게 된 거니까. 아, 이놈들 봐라 이거. 이게 대통령을 꿈꾸고 그 뒤에 문재인이 미네 이것들이. 하하, 이재명 세대했는데 이재명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조국을 뭔가 보내지 않을까? 조국이 신변 확보 좀 잘해라. 너 좀 위험하다. 나 이것들 다 웃기는 놈들이네.